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엔터미디어 담당하고 있는 안진아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부로 워닝 시즌이 모두 다 끝났고 3분기 실적을 제가 엔터사사를 좀 리뷰를 간략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SM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고요. 엔터사사 같은 경우는 하나 기업 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 SM은 어닝 서프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를 시연한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본업에서는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이제 별도에서 연결로 들어오는 자회사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2,381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4.2%, 그리고 영업이익은 29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0% 넘는 이런 어닝 서프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닝이 견조하게 나왔던 이유는 밑에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에 썼을 때는 사실 뭐 하반기에 콘서트 라인업들이 이제 타사 대비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콘서트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크게 기여를 좀 했던 부분들은 자회사 실적이 그동안 적자를 많이 유지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되면서 이제 컨센이나 추정치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나 이런 팬미팅이 실질적으로 이제 애드업이 되면서 본업 그 SM이 별도 엔터에 좀 실적에 도움이 됐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이 더 약간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드림메이커나 뭐 키이스트나 SM, CNC나 막 이런 자회사들의 매출이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500%, 뭐 230% 정도 이제 매출액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자회사들이 좀 흑전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크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만 최대 프로듀서한테 저희 뭐 음원 컨텐츠를 만들거나 프로듀싱에 대한 이런 계약 피를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항상 통상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이제 떼주는 역할로 떼주는 이제 그런 비용 정산 구조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매출액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1,500억에서 2,000억 수준의 거의 6, 7% 정도면은 굉장히 이익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뭐 평균적으로 250억에서 300억까지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좀 리스크 요인으로, 그리고 이익 모멘텀에 있어서 주가 상방이나 이익 모멘텀을 좀 제한하는 요소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기 계약을 이제 검토 공시를 하겠다라는 게 10월 중에 났었고, 12월에 이제 계약을 올해 말로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엔터주 전반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래도 SM은 비교적 좀 견조하게 좀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리스크들을 좀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럼 남아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 과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자회사들의 영업 손실 축소는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건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크 계획이 종료가 된 시점에 이제 컨텐츠 공급을 제작을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제 지켜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아티스트 팬덤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엔터 본업뿐만이 아니라 그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적으로 약간 SM 같은 경우는 그
그 이수만 프로듀서님한테 의존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SM 고유의 뭐 이런 컬러나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컨텐츠 제작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또 지불을 하고 뭐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과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외형 성장 대비 이익 확보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아쉬웠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근본 실적이랑 그다음에 라이크기의 조기 종료를 통해서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제 기업의 거버넌스 측면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024년 이제 뭐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익의 업사이드도 또 한층 더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 기준으로 이제 EPS 추정치에 제가 21배 수준을 적용을 했고요. 기존의 목표 주가 9만 원을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영업 손실을 축소하는 부분의 지속성의 부분, 그리고 향후 컨텐츠 제작의 방향성 확인도 더불어서 이제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봐주시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밑에는 제가 뭐 세부 상황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음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720억. 그리고 견인했던 아티스트는 NCT 127 186만 장, 그리고 에스파 걸스라는 미니 앨범이 154만 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랑 이제 NCT 중심으로 이제 앨범 매출을 견인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신규 앨범 판매만 415만 장, 그리고 고보는 이제 레드벨벳 포함해서 55만 장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좀 제가 낮게 추정했었는데, 이거를 좀 추정치를 상회하는 키 요인으로 한 100억 정도가 잡혔다. 그래서 코로나 전년에 이제 기저효과로 더불어서 이제 그로스를 보시면 거의 1000%가 넘는 이런 좀 호실적을 견인한 주요 부분이 콘서트가 있었고, 물론 콘서트가 개최가 되면서 다 엔터사들 따라오는 게 이제 MD 라이선싱 같이 갑니다. 그래서 76% 증가하면서 매출의 외형을 좀 증가를 견인하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애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CNC, 드림메이커, 키이스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시면 매출액 그로스가 굉장히 다 200%, 뭐 500% 이상씩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업이익도 흑전. 그리고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을 좀 축소를 했고요. 지금 내년 예정이에요. 내년 상반기쯤 예정이 400억 규모의 텐트폴 별들에게 물어봐 이제 글로벌 OTT 편성이랑 이제 동시 방영 예정인데, 지금 작품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씨와 공효진 씨 주연이고요. 그 작품의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랑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난 분기랑 똑같이 한 161억 원 정도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볼게 YG입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 추정치는 영업이익이 3분기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였고요. 컨센이 2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를 매번 참고하진 않지만 되게 편차가 100억에서 400억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이 200이 컨센이었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는데 9월 14일인가 15일 이때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회계 기준상 컴백일에 맞춰서 보면 사실상 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앨범 판매 정도가 좀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고, 마진이 높은 이런 MD나 콘서트나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는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4분기 기점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3분기에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가 굉장히 편차가 컸던 것도 뭐 이거를 3분기에부터 이제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저처럼 블랙핑크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월드 투어에 맞춰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컨센이 높게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컨센은 하회했다고 해서 뭐 어닝이 뭐 부진하거나 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147억 원,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제 추정치 100억 원 대비 그래도 155억 원으로 좀 상회를 하는 수준이었고요. 당시 이제 뭐 컨센 하에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 놓았고,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3분기는 당연히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블랙핑크의 핑크베너 정규 앨범이 컴백을 했고요. 앨범 판매가 276만 장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그룹 중에는 가장 많이 판매를 한 걸그룹으로 이제 등극을 했고, 사실 이 정도면 거의 BTS의 선주문량 200만 장에서 300만 장 정도 가져가니까요. 비슷한 수준을 많이 달성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 팬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한동안 8천만 명을 넘지 못했었는데 이제 컴백하자마자 7,800만 정도에서 8천만 명을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좀 글로벌리 팬덤이 한층 더 코로나 기간 동안 확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때 아마 인식되는 그런 마진이 높은 뭐 글로벌 음원이라든지 월드 투어가 10월 15일에 서울을 시작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시카고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투어에 따른 이런 MD 굿즈, 그리고 유튜브를 워낙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컨텐츠, 그리고 저희 텐센트 음원 정산 이런 것들이 다 고마진의 사업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부터 인식이 되면서 고마진 매출 모멘텀이 이제 폭발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블랙핑크가 그래서 얼마나 뭐 팬덤이 있고 돈을 버느냐라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라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월드 투어가 45회 이상으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고요. 처음에는 27번, 근데 이제 공연을 하면서 자꾸 더 횟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6회 그리고 45회까지 확정을 지었고, 이 부분은 일본이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를 45회를 돌고, 그리고 일본 지역은 아마도 따로 또 돌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역은 미국 다음으로 이제 음악 시장에 있어서 엔터 시장에 있어서 큰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어를 돌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돔이나 스테디움급으로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45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본을 포함을 하면 한 50회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예상 매출액은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2,100억 원 정도 콘서트 이번 월드 투어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순수 콘서트 금액이 이제 2,10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출은 한 46억 원으로 이제 기존에 코로나 전에 월드 투어 했을 때 대비해서 해당 매출이 거의 83%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그 월드 투어를 지금 돌고 있는데 블랙핑크 말고 그러면 다른 라인업들은 없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이그룹 중에 이제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굉장히 팬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오프라인 투어 역시 지금 진행 중인데 추가 공연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일본에서 또 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제 콘서트나 이런 간접 매출 등이 이제 더 이제 레깅해서 이제 내년까지는 이익이 더 업사이드가 한 2배 이상으로 저는 좋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P는 하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일단은 TP 자체를 엔터사들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제가 잡아놓기도 했었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업황 조정이라든지 그런 산업 전체의 주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계리율 정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좀 조정을 했고요. 본업의 모멘텀은 역시 이제 유효하지만 이제 최근에 업황이나 그리고 마켓밸류 조정을 감안을 해서 이제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에 기존에는 PER은 거의 한 30배 정도 줬다면 여기서 좀 할인한 멀티플을 22% 할인한 24.5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 대비 한 11% 적용한 74,000원을 투자 의견으로 바이 유지하면서 TP는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익 모멘텀이나 이제 그로스는 2023년도로 갈수록 더 양호할 것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YG 넘어가고요. 네, 여기 추정치를 이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이나 그리고 내년 걸그룹 아마 상반기 초에 이제
데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의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블랙핑크, 넥스트 블랙핑크를 이어갈 이런 또 친구들이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애드업 되면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이제 더 높게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는 슬쩍 잘 냈죠. 언제나 그랬듯.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약간 사업 구조가 하이브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모든 엔터사들이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본업은 역시나 잘 했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 포인트에서 제가 이번 실적을 좀 견인했던 부분들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해외 매출. 북미 중심으로 이제 팬덤이 K-팝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엔터사를 논할 때 MD 매출을 진짜 이게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고마진의 약간 효자 사업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앨범을 판매할 때도 그렇고 콘서트를 할 때도 그렇고 무조건 그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는 직접 매출이 아닌 간접 매출로 잡히다 보니까 회사가 수익성을 또 확보하기에도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95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거의 한 700억 수준을 보통 700억, 많이 나와도 한 800억 정도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는데 900억을 넘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6.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51% 증가한 275억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225억 원 기록하면서 이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좀 떨어지는 260억, 컨센이 이 정도 250억 정도였으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 가까이 나왔었고, 제가 10억,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하회했다라고 보기에는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건, 기존에 이제 추정을 하실 때 아니면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저 포함해서 이제 봤을 때는 JYP 자체가 워낙에 마진 확보를 굉장히 잘 해나가는 회사로 유명하고, OP 마진을 거의 30-40%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가져가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 판관비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컨텐츠 제작비가 늘어났고, 임직원들 지급 수수료나 상여금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게 된 이유가 이런 고정비성 비용이 임직원 급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고정비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출 외형 성장 그리고 투자가 여러 곳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잘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P 마진은 그래도 거의 29%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누적 기준으로 31% 정도 OP 마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폰업에서는 스키즈나 그리고 있지 친구들의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즈로부터 정산 들어온 금액이 8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저는 핵심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MD 매출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거의 160억 가까운 157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6.2%가 증가를 했는데요. 360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6월부터 자체 온라인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몰에서 지금 발생한 것들은 일부 로열티 매출은 자회사에 이제 반영이 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OEM이랑 ODM 방식으로 이제 제품 생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MD 굿즈가 이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고 제작해서 온라인몰을 구축하면 일단 유통의 마진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엔터사들의 키 실적은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거든요. 그 콘서트 재개의 모멘텀에 따라서 이런 간접 매출, MD 굿즈들이 다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온라인의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의 그 콘서트 그리고 생동감, 같이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콘서트가 이제 재개가 되면서 이런 MD 굿즈 매출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넘어가자면 내년에 일단 신인이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여전히 잘 해주셨지만 내년에도 내 팀이 나오는데 이제 흥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다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지만 좀 묻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여전히 내 팀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거의 남자 보이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때 SBS 오디션 통해서 이제 발탁된 라우드 프로젝트에서 발탁된 보이그룹, 그리고 니쥬의 보이 그룹 버전, 그 다음에 프로젝트 C라는 이제 글로벌 이제 다각화된 이런 문화나 지역이나 이런 인종을 넘어서서 이제 결성된 그룹들이 있겠고요. A2K 프로젝트에서 또 나오는 이제 그룹들이 4팀이 데뷔가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나눠서 좀 예정으로 이뤄질 것 같고, 아티스트 IP 활용을 좀 다각화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엔터사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터의 아티스트 IP가 굉장히 팬덤이 구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쪽에 테크나 이런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쪽으로 접목해서 이제 이미 팬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사업을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엔터사들은 이런 핵심적인 IP나 컨텐츠를 보유를 하고 있고, 키 요소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테크나 플랫폼 쪽에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거. 그래서 작년에 투자했던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SM의 자회사였던 디어유, 그리고 4x4 이런 쪽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또 말씀드린 JYP360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D로 이제 매출 145억 원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기존 77,000원 유지를 하고요. 글로벌 K-팝 열풍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좀 강화를 하면서 이제 매출 원가라든지 판관비 단의 비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의 확보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했던 이런 관계손익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EPS 확대 모멘텀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이제 팬덤이 확대되면서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는 추세가 엔터사에서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이익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익 체력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도 보면 현 주가 수준이 거의 12개월 포드 기준으로 한 20배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고, 현 주가 수준으로. 그래서 글로벌 피어 대비 봤을 때도 지금 한 22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 그로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JYP도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금 20배 다 언더고요. 이익 체력은 거의 다 2배 업사이드가 됐는데, 밸류에이션은 거의 과거에 이제 3개년, 3, 4년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 이전 수준에 거의 이 정도도 더 하단이 20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산업은 커지고, 그리고 이 그로스나 매출 외형도 엄청 확대되는데 지금 여전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다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은 이유는 거의 IPO 시점에 가까운 지금 현재 주가 그때 당시 목표 리포트를 쓸 때 1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IPO 당시의 주가 수준으로 이제 회귀를 했다. 그렇지만 그 순이익은 IPO 시점 대비 거의 2년 사이에 순이익 기준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224%나 증가를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나 주가 수준은 거의 2년 전에 그 IPO 당시 밸류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보시면은 이제 6월 13일에 가장 큰 주가 조정의 낙폭을 야기를 했던 BTS 그룹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그 두 번째로는 일단 성장주에 불리한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서 이제 센티랑 그 다음에 매크로 환경이 같이 다 무너지면서 주가는 거의 IPO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리스크를 다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BTS의 그룹 활동 없이도 뭐 이익 체력이나 뭐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실적이나 이런 성과들로 보여준다면 주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두 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업 구조랑 아티스트 다변화 그런 BTS의 그룹 의존도를 좀 지금 기존의 IPO 이전에는 90%에서 지금 60에서 65% 정도 다 낮춰놓은 상황이고요. 사실상 아티스트가 라인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올해도 2분기, 3분기 때 이제 걸그룹, 2분기에 르세라핌, 3분기에 이제 뉴진스가 이제 데뷔를 하면서 시장의 걸그룹 열풍을 또 선도주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아티스트가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각양각색의 이제 색깔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면은 미국, 일본 지역 포함해서 하이브 회사 아래에 총 9개의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블의 그런 특성과 그런 개성을 좀 존중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런 아티스트 IP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 레이블로부터 이제 신인 아티스트 창출이 지속이 될 거고 내년에도 4팀 정도 JYP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의 데뷔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갔던 이런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이런 토끼치 같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토끼? 토끼인가? 토끼? 아무튼 토끼 같은 친구들이 나와서 앨범 판매라든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37만 장 판매를 했고요. 그림 너무 못 그리네. 37만 장 판매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해당 브랜드의 이제 광고 수입률이라든지 팬덤이 확장하는 속도가 기존에 있었던 아티스트의 모든 기록들을 다 경신하는 성장 속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시점이 굉장히 좀 앞당겨져 있어서 내년 2023년도 상반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룹으로 이제 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엔터 말고도 이제 JYP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크 기반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뭐 NFT는 이미 사업 비즈니스가 출시가 됐고 이제 플랫폼,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분야고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비즈니스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면서 엔터 본업이랑 그 다음에 간접 매출의 시너지를 좀 확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키 아티스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BTS 그리고 세븐틴 그리고 투바투 TXT 그리고 남자 그룹 엔하이픈 그리고 뭐 지금 4개의 보이그룹이 다 일본 오리콘 차트에 2019, 20, 21년도 다 차트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BTS 세븐틴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나 뭐 오리콘 차트 2에 연간으로 1, 2위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있고 투바투다 엔하이픈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데뷔한 신인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다 일본에서 굉장히 다 차트인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들의 이제 수익성을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콘서트 빼고는 그 매출 총익 마진이 굉장히 다 비슷합니다. GP 마진이 비슷한 게 그만큼 이제 팬덤이 다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오면 이런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수익성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다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뭐며 이렇게 주가 조정을 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BTS의
팬덤은 사실상 글로벌 넘버 원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콘서트거든요. 콘서트는 모객 파워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랑 그 다음에 마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그룹 콘서트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다 스테디움급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요. 2018년도에 이제 BTS의 글로벌 팬덤이 막 태동이 되면서 한창 이제 막 올라갈 시기인데, 2019년에 코로나가 있어서 꺾일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를 이제 블랙핑크처럼 투어를 하겠지 했는데, 그룹 활동이 이제 군대 이슈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이런 콘서트 매출 기여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쭉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나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금 시장에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제 봐주시는데요. 그러면 BTS 해체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다. 그 회사 입장도 그렇고 솔로로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각자가 하고 싶은 이런 솔로 활동을 개성을 담아서 이제 솔로 활동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미 제이홉씨 나왔고, 그 다음에 진씨 앨범이 선주문량장이 거의 78만 장에서 100만 장 가까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2일에 RM의 발매가 이제 예정이고, 지금 이미 위버스나 온라인몰 샵에서는 예약을 받고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솔로 활동을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미팅을 하거나 세미나를 다니거나 뭐 이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매출보다는 간접 매출 쪽의 기여도가 이제 커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잠시만요. 추정치 테이블을 제가 찾을게요. 그래서 그룹 활동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앨범이나 콘서트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솔로로 활동을 하든 아니면 그룹으로 만드는 이런 아티스트 컨텐츠 부분들, 그리고 위버스 샵에서 솔로 화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룹으로 찍으면 한 번만 구매를 하면 되는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7개를 다 나눠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MD 굿즈나 이런 컨텐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늘어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 분기 얘네들이랑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보시면은 굉장히 그 그룹 활동이 중단이 된 3분기 시점 반영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BTS의 이런 직접 매출이 간접 매출 쪽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BTS의 그런 앨범이나 뭐 이런 거 없이도 이해 아티스트 분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시면 공연 부분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앨범 판매는 정말 이제 다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룹 활동 완전체로 좀 빠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연 정도고, 나머지 이제 솔로로 활동하면서 그 팬덤의 앨범 구매, 그리고 9개 레이블 산하의 아티스트에 모두 다 이제 흥행을 하면서 앨범 판매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출연료도 여전히 그룹으로 하든 솔로로 하든, 그리고 모두 다 이제 팬덤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을 더 키워나가는 게 향후에 이런 공연 매출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체적인 컨텐츠나 그리고 개인 솔로 활동에 따른 예능이나 뭐 이런 컨텐츠를 다 제작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커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신인들이 나오고 이제 마진을 또 구축을 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세븐틴, 뭐 투바투, 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아티스트의 팬덤이 얼마만큼 더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공연도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매출 가운데 이제 이익 기여도가 높은 거는 콘서트 팬덤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이제 블랙핑크를 소속 아티스트로 두고 있는 YG의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팬덤 1위인 BTS 콘서트 부재는 25년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매출 총익률은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둔화가 좀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매출이나 외형의 그로스는 나겠지만 이익의 성장률은 소폭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목표 주가 대비 제가 19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타겟 멀티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타 엔터사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많이 높은 밸류를 좀 줬어요. 그 이유는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30배를 적용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가시화가 되는 거는 내년보다는 저는 2024년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개월 포워드라고 다른 엔터사들은 뭐 남아있는 22년도에 25% 그리고 23년도에 가중치 75%를 뒀는데 저는 일단 타겟 멀티플도 좀 높게 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이익이나 이제 그로스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예상되는 24년에 좀 더 가중치를 높게 두어서 산출을 했고요. 그 30배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프리미엄을 줬냐? 다른 데는 할인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이제 레이블이나 뭐 플랫폼 업체나 게임 업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받는 밸류가 거의 23.3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한 30% 정도 줬죠. 약 28%? 그래서 준 이유는 사실 엔터가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엔터 IP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해 나가는 부분에 여전히 선두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고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고마진의 창출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구축을 글로벌리 처음으로 이제 선보였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이런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 구조를 새로 바꾸고 엔터가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피어로 사면 애들을 뭐 그때 당시에 보면 워너뮤직 있고요. JV 해서 뭐 협력하고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배출해내는 활동 UMG 그리고 글로벌 음원 스포티파이나 텐센트 뮤직 이런 친구들의 평균 밸류 그리고 위버스라는 컨텐츠를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게재하는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게임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들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제가 TP를 이제 고려를 했고요. SOTP의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아직까지는 그 업황을 좀 불리시하게 본다는 쪽에 가까운 방식이고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각 사업부의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는 것도 이제 좀 더 이런 사업이 구체화가 되고 자리를 잡고 이제 각 사업 분야로서 이제 커져가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썸업해서 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뭐 밸류 조정하고 최근 다 많이 떨어진 뭐 20배 언더 뭐 12배 뭐 13배 뭐 이런 것들 반영해서 제가 조정을 하고 프리미엄을 줘도 이제 목표 주가는 좀 많이 하향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만 6천 원으로 이제 이번에 TP 조정을 했고요. 그룹들의 이제 멤버들의 연령별 군입대 기한과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제가 그냥 작성해 봤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마 2025년 하반기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공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2025년에는 이제 볼 수 있고 그룹 활동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티스트와 그리고 소속사가 합의한 이제 연도가 2025년도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의 이제 뭐 누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얼추 좀 들어맞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24년도가 BTS의 재계약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랑 입대 시기를 고려를 해서 아마 재계약을 하기 전에 모두 완료를 하던지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갔다 오던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사들의 실적을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선호도를 보자면 여전히 그러니까 이익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 사이클 다 좋아요. 근데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JYP도 좋은 것 같고 이제 분기에 900억, 내년에는 제가 1000억까지도 이제 매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23년도에 하이브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사업 분야로의 확장성과 이런 것들 그런 가시성을 좀 보여주는 해가 2023년도고 이 가시화가 본격화되는 거 24년도고 이때 모멘텀 기준으로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블랙핑크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냐라고 하지만 엔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아티스트 파급력으로 뭐 비상장이고 그랬던 회사를 뭐 코스피에 뭐 시가총액 거의 뭐 20위 안에까지 들 수 있는 뭐 그런 회사로 키워낼 수 있고 이익을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는 휴먼 파워가 또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엔터 산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거기서 이제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한두 그룹이 있어도 뭐 글로벌 팬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면 이건 역시 굉장히 좀 좋게 봐줄 만한 모멘텀으로 저는 엔터 산업에 적용이 된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네 YG나 그리고 하이브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SM도 이제 체질 개선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이런 훌륭한 IP들을 잘 수익성까지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선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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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